가족 사진을 보면 우리는 보통 누가 있는지부터 셉니다. 아버지, 어머니, 첫째, 둘째, 막내. 그런데 어떤 집의 사진은 사람 수가 이상합니다. 사진 속에는 4명이 있는데 액자 아래 이름은 3개뿐입니다. 78세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날, 자녀들은 처음으로 그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가족 누구도 끝까지 입에 올리지 못했던 또 하나의 이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젠 혼자 사는데 익숙해져야지. 하지만 혼자 사는데 익숙해지는 것과 외로움에 익숙해지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15년째 혼자 살던 72세 여자가 새로운 사랑을 마주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둘러싸고 가족과 이웃, 그리고 본인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조용하지만 큰 싸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듣고 나면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는 말이 조금은 조심스러워질지도 모릅니다. 혼자 사는 데는 익숙해졌지만 외로움에는 아니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들리는 새벽. 영자는 잠결에 눈을 뜹니다. 침대 머리맡에 놓인 작은 탁자 위 오래된 자명종 시계 옆에는 남편의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언제나처럼 단정한 양복을 입고 쑥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영자는 사진을 향해 혼잣말을 합니다. 또 새벽에 눈 떴네. 여보, 당신 살아 있었음 내가 이 시간에 이러고 있지는 않았을 텐데. 그녀는 똑같은 일과를 시작합니다. 혼자 차려먹는 미지근한 밥상, TV 홈쇼핑 채널을 켜놓은 채 소리가 들리는 듯 많은 듯한 거실 오전 10시. 영자는 남편을 15년 전에 잃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장례식 치르고 남편 퇴직금 정리하고 아이들 대학 보내고 대출 갚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65세가 되고 70이 되고 72세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는 혼자 사는 게 익숙하시겠어요? 영자는 그 말이 가끔 얄밉습니다. 혼자 사는 데는 이미 익숙합니다. 집안 불 끄고 들어와서 혼자 불 켜고 밥을 하나만 차리고 TV를 벗삼아 저녁을 보내는 것쯤은. 하지만 외로움에 익숙해지는 건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경로당 안은 겉보기엔 시끌벅적합니다. TV에서는 오래된 트로트가 나오고 한쪽에서는 할아버지들이 장기를 두고 다른 쪽에서는 할머니들이 김밥 싸는 법을 두고 투닥거립니다. 영자는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아 따뜻한 잔을 들고 있습니다. 경로당 회장 박씨 할머니가 영자 씨, 왜 이렇게 멀찌감치 앉아 있어? 와서 같이 앉지. 괜찮아요. 언니나 여기서도 잘 보여요. 영자는 경로당 사람들과 나쁘지 않은 관계입니다. 그냥 조용하고 인사 잘하고 말수는 적지만 싫지는 않은 사람. 문제는 경로당에 가도 가끔 더 외로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옆 테이블에선 이런 얘기가 오갑니다. 우리 손주가 이번에 대학 붙었다니까 서울로. 좋겠다. 그 집은 우리 손주는 맨날 게임만 하고 휴. 나는 이번 주에도 큰 아들네 가야 돼. 손주 봐달라네. 또 영자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나는 이번 주에 누구한테 가야 하지? 벤치에 앉아 단지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 옆 벤치에 누군가가 앉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70대 후반의 남자, 78세 한상구.
저기 혹시 김영자 씨 맞죠? 영자는 살짝 놀란 표정입니다. 네, 그런데요. 아, 제가 같은 동 사는 한상구라고 합니다. 경로당에서 가끔 뵀는데 인사 한번 제대로 못 드렸네요. 오늘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그는 약간 과할 정도로 정중합니다. 왠지 오래된 공무원 같기도 한 말투. 영자는 어색한 미소를 띱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며칠 뒤, 영자는 혼자 단지 안을 걷고 있습니다. 날이 풀리기 시작한 초봄, 코트깃을 살짝 여며도 될 만큼의 기온 뒤에서 누군가가 불립니다. 김 여사님, 영자가 돌아봅니다. 한 선생님. 산책 나오셨어요? 네. 집에만 있으면 몸이 더 굳는 것 같아서요. 상구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냅니다. 작은 비닐봉지 안에 삶은 고구마 2개. 이거 아침에 쪄놓은 건데 혼자 먹기엔 양이 조금 많아서요. 혹시 고구마 좋아하시나 해서. 영자는 머뭇거리다가 받습니다. 고구마 좋아해요. 남편 살아있을 때 둘이 겨울만 되면 군고구마 사 먹으러 나갔거든요. 함부로 꺼내기 쉽지 않은 남편 얘기를 무심코 꺼낸 자신에게 조금 놀라면서도 입안에선 따뜻한 고구마 맛이 돕니다. 둘은 나란히 걷기 시작합니다. 저도 아내가 벌써 10년 됐네요. 간지 그래서 그런지 혼자 산책 나오면 괜히 허전해서 오늘은 동행 생겨서 좋네요. 그러시구나. 상구가 갑자기 다른 얘기를 꺼냅니다. 경로당에서 김 여사님이랑 장기 두자는 말 2번이나 나왔었는데 한 번도 안 받으셨죠? 제가 장기를 전혀 몰라서요. 남편은 좋아했는데 한번 배워보실래요? 생각보다 재미있습니다. 장기판 앞에 앉으면 이상하게 시간이 잘 가요. 혼자인 줄 잠깐 잊게 되기도 하고요. 영자는 살짝 웃습니다. 장기까지 둘 수 있게 되면 제가 너무 할머니 같아질 것 같아서요. 그 말에 둘은 같이 웃습니다. 이 웃음은 시큰한 외로움 위에 살짝 얹어진 얇은 담요 같은 웃음입니다. 며칠 후 딸 윤주와의 영상통화에서 엄마, 전화 잘 받네? 이제 얼굴도 잘 보이고. 내가 써준 거 그대로 누르니까 되더라. 신기하네. 이게 카톡도 이제 할 줄 알겠네. 사진 보내줄게. 엄마, 우리 민준이 학교 발표한 거 찍어놨어. 휴대폰 화면에 손주 민준의 영상이 뜹니다. 문제는 영자는 영상을 보는 동안에도 한 가지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 바쁜데 내 얘기 너무 많이 하면 부담일까? 통화가 끝난 뒤 카톡 알림 하나가 뜹니다. 김 여사님, 지난번 고구마 맛있게 드셨어요? 영자는 한참을 쳐다보다가 딸이 알려준 대로 조심스럽게 답장을 보냅니다. 네, 맛있게 잘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잠시 후 다시 답장이 옵니다. 내일 오후에도 산책 나오세요? 날씨 좋다던데 같이 한 바퀴 돌까요? 영자는 손가락이 키패드 위에서 망설입니다. 이 나이에 이런 약속을 해도 되는 건가? 그러다가 단 4글자를 보냅니다. 네, 좋아요. 둘은 어제와 비슷한 시간대에 다시 만납니다. 이번에는 상구가 길쭉한 종이봉투를 들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어제 장기 얘기했잖아요. 이거 간단한 장기책입니다. 집에서 심심하시면 한 번씩 보시라고요. 글씨도 크고 그림도 큼직해서 보기 괜찮을 거예요. 영자는 어쩐지 조금 쑥스러워집니다. 아,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런 것밖에 없어서요.
식당 데려가 밥 사드리자니 괜히 오해할 것 같고 선물 사다 드리자니 또 부담될 것 같고 그래서 제일 애매한 걸로 골라봤습니다. 책 선물? 그 말에 둘은 같이 웃습니다. 산책 중 상구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김 여사님은 외롭다는 생각 많이 하세요? 막연하면서도 직설적인 질문 영자는 잠시 말문이 막힙니다. 글쎄요, 예전에는 남편 생각이 많이 나서 그게 외로움인 줄 알았는데 요즘은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누군가한테 필요한 사람이 맞나? 그걸 잘 모르겠을 때가 제일 외로운 것 같아요. 상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는 아내 떠나고 나서 10년 동안 거의 같은 꿈을 꿨습니다. 어딜 가든 혼자 서 있어요. 시장에 가도, 버스를 타도, 병원 대기실에서도 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제 옆을 지나가면서 딱 한 가지 말만 합니다. 아, 아직도 살아계시네. 그 말이 왜 그렇게 서럽던지요. 아, 아직도 혼자시네. 이 말로 들려서 영자는 그 말에 가슴 깊은 곳을 누가 건드린 듯한 느낌이 듭니다. 윤주와 남편 그리고 영자는 같이 점심을 먹고 있습니다. 엄마, 요즘은 경로당 자주 나가? 뭐, 날도 좀 풀리고 하니까 사람들도 보고 바람도 쐬고 그래야지. 윤주는 엄마 얼굴을 유심히 봅니다. 엄마, 피부 좋아진 것 같다. 전에보다 화장도 조금 하신 것 같고. 영자는 손사래를 칩니다. 아이고, 뭐가 좋아져. 감기 안 걸리려고 마스크만 잘 쓴 거지. 어머니, 좋은 건 좋은 거죠. 건강 좋아지시고 활기 생기시는 거 저희도 좋습니다. 점심이 끝난 뒤 윤주는 부엌에서 엄마와 둘이 설거지를 하며 묻습니다. 엄마, 요즘 누구 자주 만나? 영자는 잠깐 멈칫합니다. 왜? 누굴 만나긴. 경로당 사람들, 교회 사람들 다 거기서 거기지. 그게 아니라 카톡에 누구랑 자주 연락하는 것 같던데. 엄마 폰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봤는데 위에 한상구? 그분 이름이 계속 있던데. 영자의 손에서 접시가 살짝 미끄러질 뻔합니다. 아, 그분은 같은 동사는 어르신이야. 그냥 경로당에서 같이 밥 먹는 사이. 윤주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묻습니다. 엄마, 혹시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 그 질문에 영자는 마치 학생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얼굴이 확 빨개집니다. 얘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 나이가 몇인데. 나이가 왜? 엄마 아직 예쁘고 생각도 또렷하시고 걸음도 잘 다니시고 그리고 엄마 인생이야. 엄마가 누굴 좋아하든 말든 내가 뭐라고 할 처지는 아니지. 영자는 이 말이 분명 위로인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복잡합니다. 허락을 받으려던 건가? 아니면 들키지 않으려고 했던 건가? 본인도 잘 모르겠습니다. 며칠 후 경로당 한켠 할머니 2명이 수군거립니다. 저기 김영자 씨 봐. 또 한상구 씨랑 같이 앉아있네. 그러게 말이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로당에서 말도 잘 안 하더니 요즘은 저 둘이 항상 짝꿍이야. 짝꿍. 자식들이 보면 좋게 볼까? 나 같으면 창피해서라도 저러고 못 있겠다. 그들의 말은 크게 한 말이 아니었지만 경로당이라는 작은 공간에서는 쉽게 퍼져나갑니다. 영자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길에 그 말을 우연히 듣습니다. 나 같으면 창피해서 저러고 못 있겠다. 발걸음이 잠시 멈춥니다. 영자는 어디론가 숨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마침 복도 끝에서 상구가 다가오는 게 보입니다. 김 여사님, 오늘은 조기까지만 두고 저녁엔 산책 한 바퀴 돌까요? 영자는 그의 얼굴을 보기가 어쩐지 힘들어집니다. 오늘은 몸이 좀 안 좋아서요. 먼저 들어가 볼게요. 상구는 아쉬운 듯하지만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집에 가서 따뜻한 차 드세요. 영자는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 경로당을 나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며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그래, 내가 철이 없는 나이에 사람 말 나올 짓을 뭐하러? 경로당에 가던 시간대에 커튼을 닫고 TV만 보는 영자. 상구에게서 오는 카톡 알림을 읽기만 하고 답장하지 않는 손. 아침에 거울을 보다가 입술에 바르던 연한 립스틱을 다시 지워버리는 모습. 소문은 멈추기 어렵지만 스스로를 가두는 건 의외로 쉽습니다. 나가지 않으면 되고 답장하지 않으면 됩니다. 영자는 잠깐 동안 스스로를 다시 외로운 사람으로 되돌려 놓기로 합니다. 다시 익숙한 자리로, 다시 사람 말 안 나오는 자리로. 한편 상구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톤으로 메시지를 남깁니다. 몸 괜찮으세요? 날이 많이 추워졌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혹시 제가 뭘 잘못했으면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영자의 답장은 한 번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영자는 혈압약을 처방받으려고 동네 병원에 와 있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고 있는데 옆자리에 누군가가 앉습니다. 김 여사님? 영자는 깜짝 놀랍니다. 어머, 한 선생님. 요즘 경로당에서 안 보여서 많이 걱정했습니다. 어디 편찮으신가 했어요. 영자는 괜히 민망해서 딴청을 피웁니다. 그냥 혈압약 받을 때 돼서요. 몸이 좀 안 좋아서 며칠 쉰 거고요. 상구는 한숨을 쉽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 했습니다. 혹시 제 말이나 행동이 불편하셨다면 사과드리고 싶었어요. 영자는 소문이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낼까 말까 망설입니다. 잠시 후 그는 결심한 듯 말합니다. 경로당에서 사람들 말 들었어요. 우리 둘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 있는 것 같아서요. 그게 괜히 마음에 남아서 제가 조금 거리를 둔 게 사실이에요. 상구는 잠시 고개를 숙입니다. 역시 그랬군요. 그는 조금 웃으면서도 씁쓸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사람들 말은 언제나 빠르네요. 제가 조심한다고 조심해도 결국 나오는군요. 그 말이. 한 선생님 잘못은 아니에요. 제가 겁이 나서 그랬어요. 내 나이에 사람 말 나오는 행동을 하는 게 괜찮은 건지 아직도 헷갈려서요. 상구가 조용히 묻습니다. 김 여사님 마음은 어떠세요? 사람 말이 아니라 사람 눈도 아니라 내 마음 말입니다. 영자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정직하게 답합니다. 좋았어요. 같이 산책하는 거. 누군가랑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걷는 거. 누가 저한테 고구마를 삶아서 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루가 덜 외로웠어요. 그게 좋았어요. 그래서 더 겁났어요.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내가 이래도 되나? 그 생각이 더 따라붙어서. 상구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도 좋았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오늘은 누구랑 같이 걸었다고 생각나는 날이 하루, 이틀 세어볼 수 있을 만큼 생긴 게 정말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야 알겠네요. 우리가 지금 싸우는 상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들어온 이 나이에 무슨 일하는 말이군요. 윤주는 엄마에게 따로 찾아와 이야기를 꺼냅니다. 엄마가 경로당에서 누군가랑 자주 다닌다는 얘기 살짝 들었어. 영자는 순간 긴장합니다. 누가 그래? 아파트 사는 동네 아는 분이 그러더라. 어머니 요즘 표정이 많이 좋아지셨다고. 그리고 슬쩍 새 친구 생긴 것 같더라고. 영자는 눈을 피합니다. 윤주야, 솔직히 말하면 엄마도 내가 뭘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
그냥 같이 걷고, 같이 밥 먹고, 가끔 전화하는 사이인데, 사람들은 그걸 다른 눈으로 보는 것 같았어. 윤주는 잠시 엄마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합니다. 엄마가 그분이랑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 영자는 고개를 숙입니다. 응, 편해. 남편이랑 같이 있을 때랑 완전히 같진 않은데. 그래도 혼자 있을 때보단 덜 쓸쓸해. 사소한 일도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말할 사람이 있다는 게 그래도 좋긴 해. 윤주는 조금 웃습니다. 그럼 그걸로 된 거 아니야? 엄마 인생이 이제 다 끝난 것도 아니고, 나랑 오빠 인생 챙기느라 젊은 날 다 쓴 것도 나는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엄마가 누군가랑 같이 걷겠다고 하면, 내가 그걸 막을 자격이 있을까? 영자는 뜻밖의 말에 눈이 커집니다. 너 정말 괜찮아? 물론 아빠 생각나서 처음엔 좀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엄마가 아빠 생각하면서 평생 혼자 눈물만 흘리면서 살라고 아빠가 정말 바랐을까? 나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엄마 인생이 아직도 남았잖아. 막지 않을게. 대신 엄마가 상처받지 않게 엄마 편에 서줄게. 영자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내가 내 딸한테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네. 며칠 후 다시 그 벤치 영자와 상구가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다시 산책을 같이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나도요. 근데 이제는 그냥 싹 다 숨기고 사는 것보다. 그래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내 가족은 알고 있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구가 눈을 반짝입니다. 따님께 말씀드렸습니까? 응, 조금은 놀란 것 같지만 막지는 않더라고요. 엄마 인생이 남았다고 혼자만 사시라고 하진 않겠다고. 상구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서로를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연인이라고 하기엔 조금 쑥스럽고, 친구라고 하기엔 좀 더 마음이 있는 것 같고, 영자는 조용히 웃습니다. 그냥 동행 어떠세요? 같이 걷는 사람, 같이 밥 먹어주는 사람, 같이 병원 가주는 사람. 연인은 너무 젊은 말 같고, 친구는 조금 싱거운 것 같고, 우리는 서로의 동행이면 좋겠어요. 상구는 그 말을 여러 번 마음속으로 되뇌입니다. 동행 좋네요. 언젠가 우리 둘 중 한 사람이 먼저 걸음을 멈출 때까지 서로 옆에서 속도 맞춰주는 사람, 그 정도면 이 나이에 사치스러운 소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더 사치 부려봐요. 남 눈에 보이는 걸로 말고, 우리 발자국 개수만큼만. 상구가 산책 약속 시간에 나오지 않습니다. 영자는 잠깐 잠이 늦었나 생각했다가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봅니다. 하지만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때 같은 동 할머니 한 분이 급히 내려옵니다. 영자 씨, 한상구 씨가 아침에 계단에서 넘어졌대. 지금 119 타고 병원 갔다네. 영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영자는 급히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옵니다. 응급실 앞에는 상구의 아들 한재훈이 서류를 쓰고 있습니다. 영자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기. 재훈이 고개를 듭니다. 예, 누구? 한상구 씨 같은 동에 사는 이웃입니다. 같이 경로당 다니고 산책도 가끔 같이 하고. 재훈은 순간 표정을 살짝 굳힙니다. 하지만 바로 예의를 갖춥니다. 아, 아버지한테 예전부터 듣긴 했습니다. 같이 산책하신다고 고맙습니다. 늘. 영자는 그 말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위로가 됩니다. 상구 씨도 누군가에게 내 얘기를 했구나. 의사가 나와 상태를 설명합니다.
다행히 골절은 아니고 가벼운 타박상과 어지럼증입니다. 며칠 입원해서 경과만 보시면 됩니다. 천천히 다니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재훈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합니다. 아버지가 혼자 계시면서 괜히 젊은 사람처럼 무리하는 게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영자는 조심스럽게 끼어듭니다. 혹시 산책 나올 때 내가 옆에 있었으면 덜 넘어지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드네요. 재훈이 영자를 바라봅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옆에 계셨으면 아마 더 조심해서 다니셨겠죠. 그러니 혹시라도 죄책감 같은 건 갖지 마세요. 아버지가 이 나이에 누군가랑 같이 산책 나가고 카톡 보내고 누군가 기다리는 일이 얼마나 귀한 건지 저도 요즘 와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영자는 눈물이 핑 돕니다. 상구는 팔에 깁스를 한 채 누워 있습니다. 영자가 옆에 앉아 죽을 떠먹여줍니다. 이 나이에 누가 나한테 죽을 떠먹여주는 날이 다시 올 줄은 몰랐습니다. 어릴 때 애 키울 때 생각난다. 이게 사람 돌보는 손맛이지. 상구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예전에 제가 김 여사님한테 물었잖아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고. 저는 지금에서야 알겠습니다. 넘어졌을 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많이 다쳤나 그 생각 아니었어요? 상구는 고개를 쳤습니다. 아니요. 내가 다시는 김 여사님이랑 산책 못하게 되면 어쩌지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이 나이에 여기저기 아픈 건 당연한 건데 뭐가 그렇게 아까웠는지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나더라고요. 영자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나도 그랬어요. 소식 듣고 병원 오면서 그 생각만 했어요. 앞으로 이 사람을 어떻게 불러야 하지? 이제 그냥 이웃으로만 남아야 하는 건가? 근데 문은 이미 지나갔더라고요. 내 마음이 이미 당신이 없으면 더 허전한 쪽으로 기울어 있었어요. 상구는 천천히 손을 내밉니다. 영자는 그 손을 살며시 잡습니다. 침대 위 노인의 손 두 개가 조심스럽게 포개집니다. 상구의 다리는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제는 지팡이 없이도 천천히 걸을 수 있습니다. 영자와 상구는 나란히 걷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젊은 부부가 유모차를 끌고 지나갑니다. 경로당 앞을 지나가자 몇몇 할머니들이 둘을 쳐다봅니다. 예전처럼 수군거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고개만 끄덕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자는 그 시선을 이제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둘을 보고 여러 말을 할 것입니다. 저 연세에 자식들은 뭐 하는 거야? 외로워도 그렇지. 하지만 이 둘이 서로에게 건넨 질문은 단 하나였습니다. 내 남은 시간을 혼자 보낼 것인가? 누군가와 같이 보낼 것인가? 외로움과 새로운 사랑은 항상 붙어 다닙니다. 외로움이 없다면 새로운 사랑도 필요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든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외로움이 더 많아지는 나이이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서로에게 건넬 수 있는 말이 정말 이 나이에 무슨 뿐일까요?